동네에서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논에 나무를 심는다고 저 욕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누가 산다 해서 보내놔놓으면 이게 복숭이니 매실이냐고 매실이 왜 빨갛냐고 판매가 안 된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없어서 못 팔지 이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남 하동에서 맑은물 농장이라고 매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언제부터 매실 농사 하셨나요? 여기가 제 고향이고 30이 넘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서 귀농을 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본격적으로 매실 농사를 지은 건 25년 정도 되겠네요.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거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가서 해보자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밤하고 매실하고 이제 장사를 겸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판매를 이제 없는 시기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귀농 작물로 매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랑 농사 지어봐야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야. 쌀값은 자꾸 하락하잖아. 심어봐야 소용없어서 나는 그만 가감하게 나랑 농사를 접어버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야. 여기가 원래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지 다. 그 당시에는 벼농사를 최고로 쳤거든. 동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논에 나무를 심는다고 저 욕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제는 뭐 참 저 젊은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말이야 저래야 돈을 버리 먹는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이게 새로 이제 심었거든. 커지면은 요 정도까지 온다고. 이쪽에 여기 보면은 이거 얼추 붙잖아. 나무가 다 큰 거는 요리 넓게 해놔도. 간격을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이 3m 한 4m. 지금 이거는 좀 넓게 됐어요. 보통 한 3m 간격을 두고 심거든. 매실 농사 외에 다른 농사를 또 하는 게 고사리 있으신가요? 하고 여도 있고 저 뒤에 산에도 있고. 우리 동네 이름이 명천이라. 명천. 맑을 명자 내천자 그걸 따서 내가 맑은 물농원이라고 했고 현재 늘리고 있는 중인데 한 3,000평 정도 되고 내가 위탁 관리해 주는 게 몇 군데가 있고 전체 다 하면 한 7,800주. 수령은 한 20년 됐겠네요. 20년 된 것도 있고 한 10몇 년 된 것도 있고 이게 죽으면 계속 다시 이제 보식을 하고 이래 하니까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난고고 이제 일부 위탁 관리해 주는 곳은 청매도 있고 예전부터 이 난고가 마음에 들더라고. 지금 여기 요렇게 빨갛게 익어가잖아요. 위에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거든. 색이 예쁘네요. 이게 난고, 홍매. 올해는 아직 덜 돌았어요. 조금 며칠 더 있어야 돌아요. 처음에 난고를 심어갖고 매실이 왜 빨갛냐고 판매가 안 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난고로 알아주지만은 그 당시 초장기에는 이게 사가는 사람도 없고 누가 산다 해서 보내놔놓으면 이게 복숭이니 매실이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2, 3년은 여기 나오는 거 다 따다가 액기스를 담았어요. 액기스를 팔 데가 없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팔지 이제. 최고 이게 힘든 게 이제 전지라. 전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가지를 확 잘라버리기 아깝잖아. 내년에 열리긴데.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매실나무 전지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일꾼을 데리고 해야 돼. 주인은 아까워서 못 자르는 거라. 이 나무가 아까워서.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가감하게 잘라줘야 돼. 강전지를 해줘야만이 매실은 수확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없잖아. 다 잘라잡히고 없잖아. 저 밑으로 있잖아. 너무 낮게 캐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매실이 커지니까 자꾸 가지가 처지는 거래 이제. 원래는 요 정도 높이 있었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매실이 커지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쳐지는 거야 이게. 되도록이면 낮게 해가지고 초장에 이제 내가 나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운 거야. 줄은 청매 종류는 노랗게 변하고 이 난고 종류는 빨갛게 노란색이 찡기고 이게 청매인데 미처 못 땄어. 노랗게 변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항매라. 항매라는 걸 사람들이 노란 거 이리 생각을 하는데 익은 매실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익은 매실이라는. 언제 수확한 매실이 가장 좋나요? 옛날에는 망종전으로 샀고 그래 샀는데 청매는 6월 초순에 다 따내고 이제 난고 항매는 중순부터 말까지 이렇게 따거든. 밤으로 날이 추워져 버리니까 얘들이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견디는 편이고 뜨거워 버리면 낙가를 해버린다고. 지금 많이 널져 있잖아요. 이제 난고는 보통 7월 초까지 수확을 해요. 전에 한 번은 7월 10일경까지 수확한 적도 있어요. 보통 6월 한 25일에서 말경 사이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나. 그러니까 이제 이 난고 이게 이제 항매로 나가는 거라. 나무에서 항매를 만들어 갖고 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확 내려앉아 버려. 그렇게 한 30%만 익으면 따야 된다니까.
이 상태에서 딱 따가지고 우리가 택배를 보내잖아요. 하룻밤 짜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랗게 된다. 안 그러면 받아갖고 하루만 딱 놔버리면 노랗게 되네. 사진만 보고 노랗거든. 그걸 시켰는데 왜 푸른 게 왔냐고 뭐라 하거든. 그 3분의 2는 푸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노란 거 나무에서 따가 보내면 전부 다 물러져 빌. 그럼 또 왜 이리 물러진 걸 보냈냐고 또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매를 안 만들라 해. 돈을 많이 준대도 안 할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매실을 따가지고 밟아본다고. 씨가 깨지면 아직 딸 때가 멀었는 게. 밤마다 다니면서 딱 봐. 깨지면 안 따. 씨가 단단히 이어물었으면 성과가 됐다는 소리를. 그러면 따도 돼. 막할렘 있을 때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뭐 씨가 뭐 독이 있니 없니 없던 소리. 그런데 이제 단지 씨가 안 여물었을 때는 독성이 있다더라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여물 때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데 씨가 딱 여물어져 버리면은 독 없어요. 씨가 깨지면은 절대 안 따. 이게 그 깍지벌레라고 있어요. 깍지벌레라고. 이 깍지벌레 배설물이 곰팡이처럼 이래 갖고 딱지처럼 이래 앉았잖아요. 지금은 상처가 치유된 상태로 떨어지려고 색깔이 이런데 고약병이라고 이제 그러거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들어가서 찐을 빨아먹어. 나무로 고사를 식어버려. 나무 밑에를. 그래갖고 이제 말아 죽어버리는 기라. 그런 것 때문에 겨울에 이제 친환경 제재로 쌓는 뭐 유황압제라든지 기계유제라든지 그런 걸 이제 쳐가지고 나무를 살리고. 매실 이걸 수분을 엄청 좋아하는 나무거든. 제초제 쳐버리면은 가물을 타버리면 매실이 오래 못 견뎌. 줄줄줄 흘러버려. 그러니까 일일이 풀 빼잖아. 엊그저께 빼놨잖아. 예측이로 풀로 뺀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풀약을 칠 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에서 대략 얼마 정도 수확이 되죠? 그거는 나무 연수하고 크기하고 키우기에 따라 틀린데 50kg에서 60kg 정도. 이 정도 성목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제대로 달렸을 때 냉해를 입으면은 한 박스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되죠? 6톤에서 8톤 내 것만. 매출은 얼마 정도 되죠? 평균 뭐 한 3,000원 잡으면 되려나? 점차점차 늘리려고. 내가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해마다 이제 전지도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제철되면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최대 출하량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00박스를 하루 내가 본 적이 있어. 한 박스에 몇 킬로예요? 10kg. 지금은 보통 한 200박스에서 300박스씩. 매실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관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개화기하고 며칠 쓸 때 날씨가 좌우하지 사람의 손으로 어째 한다는 거는 힘들어. 그렇다고 유도도 하우스를 질 거야 어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대신 이제 크기는 키울 수가 있어. 전지 잘하고 그럼 많이 하고 하면 크기 클 거잖아. 근데 이 수량을 늘린다는 거는 사람 손으로는 내가 생각해서는 그건 불가능해. 하동이 매실로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적인 영향도 있고 이게 맞았겠지. 이게 기후하고 광양에 처음에 홍상윤 씨가 매실을 시작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늘어난 거지. 이게 나무를 심는다는 게 유행을 따라 유행을. 한때 이제 그 허준 드라마 때문에 매실이 인기가 좋아갖고 썩은 매실까지 다 사간 적이 있거든요.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도 창출이 되고 밤나무를 확 심으면 내도 한번 심어볼까 심다가 그 배내 빼고 블루베리를 싹 심으면 또 블루베리 심다가 블루베리 돈 안 내 싹 배내 빼고 또 다른 걸 심는 거야. 내 자체가 판매를 하니까 내끼 모자라서 다른 농가들 끝까지 내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러면 넣어놔야지. 내끼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이게. 아직까지 뭐 몸 팔아서 쓱까 내빈 적은 없으니까 모자라시면 모자랐지. 광양에서 매실이 부족하면 하동 매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던데. 전에는 들어있었지. 지금은 뭐 하동 자체 매실도 모자라는데 광양까지 갈 게 있는가. 전에는 좀 그런 적도 있었어. 박스가리라고 해갖고 하동 걸 가서 광양 박스를 붙여갖고. 그때는 광양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광양 매실이 좀 비쌌거든. 초장에는 하동보다. 이제는 똑같아. 전국적으로 수마 가격도 보면 똑같고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뭐 같은 위독경도에 있는데 뭐 똑같아. 오히려 내 같은 경우는 깎은 매실 모자라고 광양 가서 사가왔어요. 내가 사가왔다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뭐 에기스하고 장아찌지. 식초로 담는다고 하는데. 에기스는 1대1로 담거든. 식초는 황매를 가지고 0.4만 들어가는 거야. 설탕이 작게 들어가. 그 매실청 실패한다는 사람이 많던데. 그거는 두 가지가 딱 있어. 설탕 많이 들어가면 싫다고 설탕 작게 넣는 사람. 적량으로 들어가야 돼. 뭐 내는 당뇨가 있어 설탕을 작게 해야지 하면 액기스 맛이 안 나. 실패. 나도 당뇨약 먹는 사람인데 뭐. 그 다음에 저어주지 않은 사람. 세 번은 저어가지고 설탕을 완전히 녹여줘야 돼. 거품이 생긴다 이거 뭐 이상이 있다.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거는 제대로 설탕을 안 저었다는 거라. 이 설탕이 가라앉아 밑으로. 그걸 저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무조건 실패야. 장아찌는 더더욱 그렇고 설탕을 작게 였거나 안 저어준 거 그거 두 가지라.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좋다. 이제 이리 하니까 3년 숙성이 돼야 된다 하는데 또 색깔도 1년 된 거는 좀 맑게 한 3년 되면 새카매져. 점점. 먹어보면은 1년 된 거면 상큼한 맛이 나. 3년이 되면 좀 무거운 맛이 나. 소비자들이 좋은 매실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판매를 하다가 몸 팔아서 사흘 나흘 잠겼던 물건을 끌어보면은 노래지거든. 자꾸 가면 갈수록 수분이 빠지니까 좀 단단하지가 않지. 그런 거는 피하면 되고, 육안으로 봐서 뭐 흠집이 많이 없는 거, 깨끗한 거, 그런 거 고르면 되지. 아드님이랑 같이 이제 농사 짓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힘들잖아. 아들한테 모든 노하우를 물려주고 큰 이제 가공 공장 하나 짓고 작업장도 저기 좀 협소하거든. 우리가 지금 쳐내는 양에 비해서 규모가 이렇게 지어갖고 현대 시설을 갖춰갖고 이제 좀 수월하게 기계 같은 것도 이제 좀 뭐 자동화 시키고 그게 이제 뭐 포부지. 한 2, 3년 내로 이제 만들 생각이래. 청매실 나무하고 홍매실 나무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위에 올라온 순이 거의 붉은 빛이잖아. 가지 위로 올라올수록 저기 붉은 빛이 나거든. 요거는 새파랗고 가지 자체가 파래. 꽃도 난고는 붉은색이라. 그리고 청매는 꽃이 거의 대부분 하얀색이라. 청매는 좀 상큼한 맛이 나고 홍매가 향이 좋아. 확실히 맛이 딱 그거는 구분이 돼.